저희가 뭐 뉴스특급 쭉 진행하면서 영어가 쓰여 있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We go together. 그런데 사드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과 화합의 목소리를 냈지만 사드를 둘러싼 잡음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불과 한 달 사이에 5번이나 미사일을 발생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제가 영어로 We go together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3번 하니까 바람들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어쨌든 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현주 의원님. 네. 사드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날 시정연설할 때 그때 PPT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글이 바로 함께 갑시다라는 거였고, 사실 한미연합사의 구호가 바로 이제 We go together입니다. 함께 갑시다는 구호인데, 일단 한미연합사 지난번에는 국방부만 방문했고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죠. 특히 이제 한미연합사가 지금 현안들 자체가 보면 일단 사드 문제가 가장 지금 현안들에 걸려 있고, 또 며칠 전에 지금 의정부에서 제2사단에서 공연을 할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일본 네티즌들이 그 올 수 있는 가수들 공격을 하면서 그 공연 자체가 취소돼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제 참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어떤 이 사과 성명을 사과했던 이야기를 했었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6월 28일에서 7월 1일이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미국에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앞두고서 일단은 한미 간의 우호 관계를 좀 더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일단 그런 행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성주 지역 자체도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데 저희가 키워드에서 다뤄봤던 것처럼 사드도 함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연료가 필요한데, 이 통제가 돼 있다 보니까 연료 자체를 헬기를 통해서 지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드 운영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헬기로 또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지금 상당히 비용이 또 소요되는 거고, 실제로 제대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2기 정도로 지금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고투게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인지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드 문제가 가장 첨예한 사건이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성주겠죠. 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시위 주민들을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 경찰서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은 저희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경고를 해가지고 차를 막아서거나 그런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차량을 눈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경찰차가 대기하면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바로바로 경고를 하고 하지 못하도록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이게 불법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골프장 안에 사드 장비가 운용되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이수 변호사님. 예. 이게 글쎄 뭐 어느 정도 군권력이 행사돼야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기지를 놓고 좀 경찰이 너무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기준은 저는 원칙은 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 뉘앙스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불법 시위라든가 아니면 사드 지금 2기 운용에 있어서 그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당한 행위는 아니니까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와중에 좀 놀라운 보도가 나온 게, 중국에서 우리 사드 그 배치된 성주 지역을 수찰하고 싶다 이런 취재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저희가 이 보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는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 보도도 청와대 관계자의 말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이없는 일이죠. 정부가 엑스펜더를 보면서 너가 탐지 반경이, 지금 사드에서 중국이 반발한 이유가 동북 지역의 그 중국의 군 전력을 사드가 탐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한 의심인데, 그걸 한번 보자, 당신 머리를 열어봐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우리 청와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네들 동북
그 삼성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한번 봐야겠다. 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사드 방정식이 굉장히 난해하고 고차원적이라는 걸 이제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성주 문제부터 해서 지금 한미 관계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우리가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시험 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만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떤 형태로 해결이 될 것인지 또 중국을 어떤 수단을 갖고 만약에 해결을 할 것인지 이 실력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중국 군 간부들이 와서 우리 기지에 와가지고 사드 엑스밴드를 열어보면서 탐지 거리가 얼마냐를 직접 보겠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어이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가 굉장히 그 머리 아픈 어떤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님 정리를 하자면 어제 저희가 한창 논란이 있었던 게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가 사드 갔다 이렇게 입실험하고 있을 때 찍고 이제 간 거잖아요. 가다가 물론 뭐 추락을 하긴 했지만. 사드 문제 그냥 이렇게 불완전하게 계속 문재인 정부가 놔둬야 되는 건지 뭐 해법은 없는 건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저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시아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관해서 양보를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역대 이제 정상회담 때 보면 우리 쪽에 너무 입장만 가지고 가다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햇볕 정책을 부시 대통령한테 열심히 설명하다가 그때 부시가 뭐라 했습니까? 디스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격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한번 어그러지면 한미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문제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드 문제는 단지 한국에서 뭐 어떤 중국의 눈치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들의 아시아 정책의 가장 지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와 국방장관을 동시에 불러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를 체크를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의 뭐 절차적 문제 이런 문제를 저는 트럼프한테 설명해왔자 소용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 정말 필요하다, 확고하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좀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베 보시지 않습니까? 아베 봐서 바로 트럼프한테 가서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외교는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대국한테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We go together. 글쎄요. 사드도 함께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 같은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안종범 전 수석의 새 수첩이 공개된 가운데 잘 알려진 대로 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류진용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유 전 장관을 언급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유진용 장관께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항의를 했다. 그러니까 무슨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만나서 자기가 얘기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뭐 그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 뭐 박 변호사님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는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와 유 전 장관 측의 설전이 굉장히 세게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유진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 치냐, 그러니까 반말하냐라면서 소리를 쳤고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자리에서 좀 웃는 어떤 모습도 있었고요. 재판부에서 법조인 좀 지킬 건 지켜라라고 또 주의도 줬고 사실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질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본인 보고 질문하니까 유진영 증인이 서류를 달라 서류를 주면 내가 하겠다니까 왜 서류를 주느냐면서 말싸움같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제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진용 장관이 중요한 증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변호인으로서 상당히 조금 좀 어려웠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조금 감정이 섞인 질문과 답변이 오간 그런 상황입니다. 저게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수희 변호사. 예. 뭐 그럼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유독 유 전 장관에게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제 와서 이제 등을 돌리고 가장
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그 한마디, 그 에피소드 전달에서 그 한마디가 주는 것이 너무 파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유진룡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그냥 날 것 그대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증언을 하니까 굉장히 타격도 컸을 거고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배신, 뭐 이런 프레임에서 봤을 때 유 전 장관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그 법정에서 변호사가 흥분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마 저는 그 배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가장 의아한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설전이 오가는 와중에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음기를 띄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싸움이, 남자들 간의 싸움이 이제 심하게 붙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왜 반말하냐. 나이 몇이냐. 이거 갖고 이제 싸움 하거든요. 감정 싸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법정에서 사실 이렇게 싸우는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웃을 상황은 아닌데 상황 자체가 지금 재판장도 지금 그만하라고 그러고 양쪽에다 말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걸 웃었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좀 기가 막혀서 웃을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그 상황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면에서 유진용 전 장관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감정이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해서 좀 잘 이렇게 막 좀 싸워주니까 또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해서 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웃음의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그 평상시 그 재판적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면 정말 두 변호인과 증인 간의 거의 멱살잡이까지 직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재판장에 나서서 말리는 지경이고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우리 웃음기를 띠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2시간 내지 뭐 10시간 오랫동안 재판하는데 피고인은 사실은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내용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좀 딴 데 있다고 잠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약간 얘기하는데 뭐 편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재판 엄숙한 법정에서 막 고성이 오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웃음을 좀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걸 뭐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재판이 상당히 오래 하기 때문에 사실 법정에서 웃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상황에서 아주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한번 피식 웃음을 지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판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감정의 의미에서 변화를 느꼈을 것이다. 아마 감정의 변화를 얼굴로 표정으로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아니면 이해가 다른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그러면 이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본인의 이런 상황을 갖다는 영화의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이 재판을 하나의 외부적인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유 변호사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친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유 변호사가 그러는 걸 보고 나서는 참 잘하는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유 전 장관의 저런 태도는 어떤 마음에서일 거야 혹은 평소랑 다르네라고 하면서 기존의 유 전 장관의 모습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그 두 부분이 합쳐졌을 것 같아요. 박상원 소장님 한번 더 그러니까 붙여주시죠. 이현종 의원께서는 뭐 이해가 안 간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론에 대한 DNA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인은 무우려 애국심 나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어떤 그 워딩을 했냐면 이른바 유체이탈 합법을 썼죠. 어떤 박근혜 대통령 정권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밀쳐내고 그다음에 질책을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봐왔고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유체이탈 합법의 달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유체이탈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배신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유 변호사와 유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그 상황 속에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탈해서
빠져 있으면서 그 상황을 관객으로 봤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제가 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해석을 하신 게 이 피고인들이 너무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재판의 모습을 나와 관계없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 나는 관객이 돼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뭐 이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뭐 심리적으로 그런 분석도 가능한가 본데 제가 변호사로서 겪은 걸 보면 그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에 가장 큰 그 비언어적인 반응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뭐 나의 유죄 사실이니까 공소 사실을 막 하고 어떤 증인이 나와서 나에 대해서 이제 그 불리한 증언을 할 때 웃는 거죠. 그러니까 저 왜 저런 거짓말을 하지? 저런 거 사실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그 표시가 이게 웃는 거거든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관객 모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비웃음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웃음 같은 웃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저런 일이 뭐가 있었어라는 그런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 부인의 의미로 저런 그 표정이 나온 게 아니야. 웃음이 나온 게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는 레이저 눈빛을 쐈다면 이번엔 웃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재판 자체를 뭐 탄핵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소위 엮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법리적인 공방보다는 그 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차별이 되는 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배신의 정치를 응징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막 정말 그 탁자를 쳐가면서 굉장히 강하고 아주 그 뭐랄까 굳은 어조를 보여줬다고 하면 유진룡 전 장관의 어제 그 증언에서의 그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식의 그러니까 당시 장관일 때 당신이 내게 보여줬던 태도 그 모습을 알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런 바뀐 모습.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배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한테 보였던 태도와 지금 유 전 장관에게 보이는 어조는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도 보입니다. 어제 비웃음, 쓴웃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재판에서는 노태강 전 국장의 인사 조치에 대한 관련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뭐 제 고시 후배이기도 하고요. 일도 잘하고 또 대인관계도 좋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부정했다 뭐 그런 평을 들어보지 못하셨군요.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공직 감찰했더니 좀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 받은 바둑판도 있었다 그러고 뭐 남한테 이제 받았다는 게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와 좀 관련이 되는 품위 유지 관련돼서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품위 도대체 어떤 바둑판이길래 바둑판이 좌천사유가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공직 감찰을 하게 되면 감찰부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책상을 뒤지는 일이거든요. 사무실 가서. 그래서 혹시나 뭐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현금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뒤지는 건데 지금 이제 노태강 국장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징계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직 감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공직 감찰을 해서 결국 좌천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의 사무실에서 바둑판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바둑판이란 게 뭐 유명한 이제 그 기사가 어떤 사인을 해줬던 그런 이제 바둑판이 모양인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정부 관료들하고 많은 방에 가봤는데 바둑판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근데 유독 왜 노태강 국장 바둑판만 문제 삼는 것인지. 그래서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체육 이쪽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 쪽에서는 뭐 선물 줬을 수도 있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개인적으로 뭐 착보하기보다는 본인 사무실에 일단 비치를 해놓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그 국장들 사무실에는 주로 이제 그 어떤 바둑판에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유독 문제 삼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콧대를 잡기 위해서 결국에 노태강 국장을 어떤 좌천시키기 위해서 뭔가 문제 삼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그래서 결국은 노태강 국장이 이제 유진용 장관한테 빨리 자기를 좀 좌천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문화부 전체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좌천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이 바둑판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떤 징계를 받았다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때문에 사실 1급 공무원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조금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렇게 이제 재판 중에 뭐 웃음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똑바로
또 유진용 전 장관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만약 인정된다 그러면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이전에 이제 3월 30일 영장 실질심사 때도 요 관련된 답변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노태강의 직무 감찰 결과에 상품권이 나와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구속이 된 후에 옥중에 조사를 받을 때는 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상품권이 정확하지 않지만 개인 비리도 있고 체육계 비리에 대한 이행 조치를 안 한 게 더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상품권 부분은 들었던 부분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진영 전 장관의 입을 쳐다본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비리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체육계 비리를 못 잡은 것 때문에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아마 들으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웃음으로 얘기하든 레이저로 얘기하든 어쨌든 박 전 대통령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반면 최순실 씨는 직접 증인신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유진용 전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게 직접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유진용 전 장관이랑 만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나서는 경우는 없는데, 하여간 물어본 내용도 왜 굳이 저걸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진용 전 장관이 관심도 없는 경미한 승마 이렇게 아마 증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냐. 그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유진용 전 장관이 개인적 취향을 이러면서 이제 그 답변을 좀 회피를 했는데, 글쎄 최순실 씨가 여전히 저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재판에 나서고 하는 거는 원래 성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 아마 유 전 장관의 증언에서 본인이 생각해도 좀 불리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면들이 좀 느껴져서 분위기상 그래서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